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TSMC 보고 있나? 삼성 세계 최초 GAA 3나노 제품 출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1위 기업이죠. TSMC 앞에서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소식이 곧바로 TSMC에 전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세계 최초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초도 양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쟁사인 대만의 TSMC 대비 업력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처음으로 기술의 주도권을 쥐었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수율의 안정화 그리고 고객사를 확보해야 되는 이러한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3나노 시대의 포문을 연 삼성의 기술력,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박수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특별히 3나노 양산을 선언을 했지만 3나노 제품을 출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이번에 초도 양산을 통해서 한 번에 뒤집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이것은 세계 최초 GAA 기반 3나노 양산 출하식의 그림입니다. 사진이고요. 이것은 자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 TSMC 보고 있나? 삼성 세계 최초 GAA 3나노 제품 출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5일 화성 캠퍼스 V1 라인, 이게 EUV 전용 라인인데요. 여기에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서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 그리고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 이준혁 동진세미션 대표,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 이현덕 원익 IPS 대표, 김창혁 원세미콘 대표, 이경일 PSK 대표, 고상걸 KC텍 부회장,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와 임진권 100여 명이 참석해서 3나노 GAA 연구개발과 양산에 참여한 임직원들을 격려를 한 상황이죠. 정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기술개발실장은 기술개발 경과 보고를 통해서 파운드리 사업부, 반도체 연구소, 글로벌 제조행 인프라 총괄 등 사업부를 넘어선 협업으로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한 점을 강조하는 등 개발에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도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에 환액을 쥐었다 라고 하면서 핀팻 트랜지스터가 기술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대안이 될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의 조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혁신적인 결과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격려를 했죠. 이 장관은 축사에서 삼성전자 임직원과 반도체 산업기업 노고에 감사를 표했고, 그는 치열한 미세공정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삼성전자와 시스템 반도체 업계, 소부장 업계가 힘을 모아달라라고 하면서 정부도 지난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GAA 공정을 고성능 컴퓨팅 HPC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주요 고객들과 모바일, 시스템 온 칩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첫 제품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의 그 비트코인 채굴 업체죠. 채굴 업체에 그 반도체 칩을 제공해주는 이곳에 지금 제일 먼저 간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번에 영상을 올려드린 곳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원익 IPS 이덕현 대표는 삼성전자와 함께 3나노 GA 파운드리 공정 양산을 준비하며 원익 IPS 임직원의 역량도 한층 더 강화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가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을 했죠. 3나노 반도체 양산은 단순히 파운드리 업체 한 곳의 노력만 아닙니다. 제품을 납품하는 곳, 여기 한꺼번에 그 소부장 업체들까지 한꺼번에 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한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소부장 업체가 된 것입니다. 국내 팹리스 업체 텔레칩스의 이장규 대표 역시 텔레칩스는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을 활용한 미래 제품 설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는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을 국내 팹리스에 적극 제공하며 팹리스가 제품 설계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3나노 양산을 통해서 지금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한 그 제품의 설계라는
대두가 되어야 돼요. 특히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이 세계적인 팹리스 업체로 성공해야 되는데 여기에 삼성전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2000년대 초부터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연구했죠. 2017년부터 3나노 공정에 적용해 지난달 세계에서 처음으로 GAA 기술이 적용된 3나노 공정을 양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이 3나노 제품 양산, 이것을 하반기에 실시를 하죠. 3나노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인텔이 1.8나노, 1.6나노 이것에 대한 그 16옹스트롱, 18옹스트롱 제품을 이제 2025년, 2026년 이때쯤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은 3나노 제품부터 먼저 개발을 해 나가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이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 4개 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차세대 GA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것입니다. 채널 3개 면을 감싸는 기존 핀팩 구조보다 GAA 게이트 면적이 넓어지며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 성능 저하를 극복하고 정보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끌어올린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SMC는 2025년 2나노 공정에서부터 이 GAA를 도입하기로 했죠. 이번에 3나노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핀팩 공정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이 나온 상황이죠. 삼성전자는 특별히 채널이 얇고 넓은 모양의 나노시트 형태로 구현한 독자적 다중가교 채널 트랜지스터인 MBC FET 구조도 적용했습니다. 핀펫이나 일반적인 나노와이어 GA 구조보다 전류를 더욱더 세밀하게 조절해 고성능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삼성전자는 설명을 하고 있죠. 특별히 나노시트의 폭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이렇게 조정하면서 채널 크기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 GAF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플라너펫이 일반적인 반도체 제작 공정, 지금 현재는 가장 대중적인 거는 핀팩 공정. 자, 지금 핀팩 공정을 보면 이게 삼성 반도체 이야기에서 나온 거고요. 핀팩 공정을 보면 이 3면이 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이 3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GAFET 같은 경우는 나노 와이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핀펫을 이제 나누어서 핀펫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나누어서 이렇게 한 면, 두 면, 세 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또 이 길이를 넓히거나 좁힐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MBC FET의 최대 성능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삼성전자는 구축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나노시트의 폭을 조정하면서 채널의 크기를 매우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트랜지스터를 더 다양하게 더 많이 지를 수 있고 더 적게 지를 수 있고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 접합 부분에 여기 만나는 면에 트랜지스터를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GAA 공정을 고성능 컴퓨팅 HPC에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화성 사업장에서 3나노 GA 파운더리 공정 제품을 양산하면서 이제 평택 사업장까지 생산지를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성에서만 만들지만 이 이후에는 평택에서도 이 제품을 3나노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는 현재 4나노 공정 반도체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여전히 핀팩 공정 그리고 이번에 나올 3나노 제품도 여전히 핀팩 공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나노로부터는 이 GAFET을 이용을 할 것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2나노까지 가게 되면 이 GA의 그 기술력이 점점 더 확장이 돼서 이 2나노 때부터는 완전히 기술력으로 TSMC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될 것처럼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3나노 양산을 시작으로 해서 미세 공정 반도체 시장에서 TSMC를 제칠 기회를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죠. 반도체 공정이 미세해지면 미세해질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전력 소모량이 줄기 때문이죠. 그래서 4나노보다는 3나노가 지금 전력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더욱더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열이 많이 나잖아요. 보통 컴퓨터를 돌릴 때 이 열이 많이 나는 것까지 줄이기 때문에 이 열이 나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컴퓨팅을 하는데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이러한 영향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고성능 반도체를 원하는 고객들의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49.5%로 1위, 그리고 삼성전자가 16.3%로 2위, 즉 삼성전자와 TSMC와의 간극은 3배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 격차는 올해 1분기 더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더라도 GAA 기술을 적용한 삼성전자 반도체와는 성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3나노 제품, 그리고 TSMC가 만드는 3나노 제품 가운데서는 분명히 기술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GAA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공정보다 전력이 45% 절감, 그리고 성능은 25%가 올라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GAA로 차별화하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GAA, 즉 Gate All Around 기술을 적용한 3나노 반도체 양산으로 TSMC와의 차별화를 한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서 미세 공정이 중요한 것은 반도체 회로폭이 좁아질수록 소자의 동작이 빨라지기 때문이죠.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소비 전력이 줄어들고 정보 처리 속도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소자의 동작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로를 얇게 그릴수록 웨이퍼 한 장에 더 많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공정 미세화의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7나노에서 5나노 가는 속도, 5나노에서 3나노 가는 속도가 점점 더 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회로폭을 줄이는 기술이 더욱더 고난이도가 되어가기 때문이죠. 반도체는 전류 흐름을 스위치처럼 켜고 끄고, 그래서 0, 1, 이진법을 사용을 하죠. 이진법을 사용하는 켜고 끄기를 반복하면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이 미세지면 미세질수록 전류의 제어 장치도 작아지죠. 이번 삼성전자 3나노 출시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보는 것은 대만의 TSMC가 20년 가까이 독점해온 기술의 리더십, 이것을 저지했다라는 것입니다. TSMC도 이미 몇 년 전부터 3나노 양산을 준비해 왔지만 최근에는 그 시점을 올 하반기로 예정하며 삼성과 치열하게 경쟁해 왔는데 결국 삼성이 반년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을 성공하면서 파운드리의 기술 선두 자리를 이제 삼성이 쟁취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양사의 기술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파운드리 기술 철옹성을 구축했던 TSMC를 처음으로 넘어선 곳이 즉 삼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1980년대부터 이미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한 TSMC에 비해서 지난 2004년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해서 본격 시장에 뛰어든 삼성이 업력 차이만 거의 20년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삼성이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넘어서 TSMC의 기술 주도권을 빼앗아 온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2019년 삼성이 2030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목표를 새롭게 세운 데 있습니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같은 목표를 세우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만 향후 5년간 수백조 원의 투자를 예고를 했고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해야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다는 일념하에 뚝심 있게 준비했던 계획들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3나노 파운드리 양산에 성공한 그것은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을 세운 후 처음 거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파운드리처럼 기술뿐만 아니라 규모와 설비, 그리고 고객군 확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두루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기술 확보를 주력해서 1위 업체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3나노 양산에는 성공했지만 경쟁사와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고 결정적으로 수율이나 고객사 확보 이슈에서 아직 TSMC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율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죠. 펠리클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펠리클을 삼성전자가 적용하는 그 시점에 삼성전자가 TSMC의 수율을 따라잡는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펠리클의 적용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펠리클을 직접적으로 개발도 하고 그리고 협력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개발 동료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지금 펠리클이 이제
TSMC, ASML 같은 경우도 MK4.0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투과율을 가지고 있는 펠리클의 개발까지 나온 상황.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펠리클을 적용한다 라는 상황에서 이제 수율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 이제 고객사 확보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EUV 노광 공정이 들어오면서 수익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 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이득이 없더라도 지금 고객사를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펠리클을 적용하게 되면 수율 문제도 떨어지고 문제 없을 거예요. 문제가 없고 이제 고객사 확보만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TSMC를 능가하는 회사가 될 것이 아니냐. 기술력으로 능가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단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파운드리에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3나노 양산의 성공 이후에도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앞으로 3나노 시대에 완전히 도래하게 됐을 때, 이게 내년 하반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얼만큼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양산 이후 성패가 판가름할 중요 잣대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삼성이 이번에 어찌됐든 기술력으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경쟁 업체를 따돌리고 3나노 양산에 가장 먼저 성공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어깨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높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데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파운드리 업계 관계자는 다소 폐쇄적이고 경쟁 구조가 단순한 파운드리 시장에서 2위인 삼성이 소년대에 압도적으로 1위를 점하고 있는 TSMC를 기술에서 넘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하면서, 수율 문제에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고 고객사 확보 등에도 아직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삼성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현재는 기존 고객사들이었던 곳의 물량을 3나노 공정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앞선 기술력을 내세워 새로운 고객사 확보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퀄컴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3나노로 양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발표가 날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은 특히 고객사에 최적화된 소비 전력과 성능, 그리고 면적인 PPA, 극대화된 진성비인 단위 전력당 성능을 제공을 해서 차세대 파운드리 서비스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라는 각오를 비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나노에 대해서 드디어 제품 출하가 시작이 됐다. 이제 제품 출하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업체들이 고민을 했어요. 3나노 제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양산은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진정 가능한 일인가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3나노로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가 날개를 다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